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인간의 시간 감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기억력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예, 기억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한 해 혹은 한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나 혹은 인상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의 양이 얼마만큼 기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가늠하는 것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경험이나 그런 학습의 양이라기보다 그 학습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혹은 어릴 때 생각하는 그 한 해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생각하는 한 해는 별것 없는 한 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휙휙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정의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기억이나 학습의 양, 이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그 기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기간이 나이가 들수록 없거나 적거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많을수록 주관적 시간이 빨라집니다. 주관적 시간이 빨라지면 객관적 시간은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한 해 한 해가 도파민의 수준이 높으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지만 도파민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주관적 시간이 느려지고 객관적 시간은 빨라지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벌써 10년이 벌써 20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거나 혹은 인상적인 학습이 있거나 혹은 기쁨을 느낄 때 아주 좋은 보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봐도 어떤 분의 경우에는 주관적 시간이 생각보다 젊은 사람과 못지않게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랄까요, 정말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서의 도파민 차이가 조금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삶의 의미가 어느 정도가 내가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을수록 도파민의 호르몬 수치는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뒤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남아있는 인생의 남은 시간에 대해서 더 계획이 있고 네.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가지 않는다고 느껴질 것이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뭐 쫓기는 마음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라고 느끼는 분들은 그만큼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비슷하게 허망감과 허탈감은 느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에서의 차이점은 사회적인 인지 혹은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 그리고 책임감. 우리는 이런 마음을 성숙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잘 나이 들었냐에 따라서 또 이 시간 감각도 개인차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불안감이 좀 높은 사람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를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불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급증을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해야 되는 무언가를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강박적으로 반추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안도 만만찮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학에서 이 불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정상적인 불안입니다. 정상적인 불안과 그리고 두 번째 신경증적 불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정상적 불안은 말 그대로 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정상 반응인 거예요. 정당하고 타당한 반응인 거죠. 위협을 느끼고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리고 공포감을 느낄 때 우리는 마땅히
불안해야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처신을 하거나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불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이걸 정상적인 불안이라고 하고요. 신경증적 불안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도 나는 늘 불안해하는가, 초조해하는가인데 이게 바로 신경증적 불안인데요. 신경증적 불안은 불안의 내용과 맞닥뜨린 상황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경우예요. 예기불안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기불안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비행기 사고가 날 것이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라고 하거나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날까 두려워서 집을 나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예기 불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혹은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저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성적으로 좀 이걸 인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불안은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안 수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준비하고 일상을 철저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있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학생과 불안해하지 않는 학생의 차이는 불안해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불안감을 동력 삼아서 내 삶에 훨씬 더 괜찮은 어떤 일로 이루어낼 수 있다면 괜찮은 불안이다라고 인식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지 않은 불안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고. 네, 에너지로 작용을 하는 거죠. 에너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을 또 발전시키는 데 그럼요. 있는 거죠. 네, 다른 사람보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2번, 3번 더 연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 수치가 조금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